주식시장은 잘못 투자하면 굉장히 무서운 곳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매매 습관을 가지고 투자를 이어나가면 아주 큰 기회를 주는 기회의 장입니다. 시장을 잘 활용할 줄 아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공부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너스 8천만 원 빚더미에서 주식 투자로 인생 역전에 성공한 행복한 투자자 주준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정석 투자를 하면서 원칙을 잘 지켜나가다가도 이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정해놓은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정말 많은 돈을 잃고 투자를 포기하기도 하고 정말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곳입니다. 욕심과 탐욕이 과하면 우리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것이죠. 시장이 어렵고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시장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가 아니라 개별 기업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좋은 기업들을 공부해야 하고 투자를 이어나가야만 합니다. 물론 아무리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잘 발굴하고 투자를 했지만 지수가 하락할 때는 좋은 기업들도 주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흐름에 일희일비하며 예측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시장의 하락에 적게 흔들리며 시장의 상승에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는 데 집중하는 편이 시장을 예측해서 맞추려고 하는 편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위험에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체계적 위험은 시장의 변동에 의해 생겨나는 위험으로 경제 흐름, 금리, 환율 등으로 아무리 대처하려고 해도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기업의 특성에 따라 생겨나는 위험입니다. 물론 투자를 하면서 느끼시겠지만 말도 안 되는 비체계적 위험이 발생하면서 주가의 폭락을 막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분산 투자와 비중 조절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 발생한 후 문제가 없는 기업이라면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체계적 위험, 즉 시장의 위험 요소로 인해 기업의 가치와는 무관하게 주가가 떨어진다면 우리에게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니 감사해하며 월급을 타면 또 천천히 모아가는 투자를 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와도 정신만 차리면 살고 호랑이를 잡을 수 있습니다. 매매 실수를 최소화하시고 애초에 남의 돈을 쉽게 가져갈 생각보다는 장기 투자를 기반으로 하되 너무 사고 싶어 줄이 서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면 조금씩 나눠준다는 생각으로 일부 익절을 해나가고 너무나 싸게 팔고 싶은 사람들이 보인다면 싸게 매수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많은 정보와 소음을 듣기보다 돈을 잘 벌어줄 믿을 만한 기업을 찾는 일입니다. 또한 이렇게 번 돈을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은행 이자처럼 나눠주는 기업이라면 더욱더 투자의 가치가 있겠죠. 초보 투자자분들이 지수가 최고점일 때 주식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시장이 지속되고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에 지쳐서 떠나고 있는 상황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1년 이상 저희와 함께 해오면서 지수와는 상관없이 큰 수익으로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종목, 개별 종목들을 보면서 성공 투자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무언가 꾸준히 지속하는 일은 그게 습관화될 때까지는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주식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투자는 평생 할 건데 시장이 좋다고 그리고 나쁘다고 이렇게 마음이 흔들려서는 결코 오래 할 수도 없고 큰 성과를 낼 수도 없습니다. 저평가 상태의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단기 변동성은 그 누구도 맞출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고 그 단기 변동성으로 인해 마이너스 30% 이상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주가가 가치를 찾아가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소량으로 분할 매수하는 경우는 사실 마이너스 30%가 되더라도 가치 있는 기업이라면 분할 매수를 이어나가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고 큰 비중을 실었다면 손절가를 짧게 잡고 방향이 틀렸을 때는 빠른 손절을, 수익이 날 때는 조정 이전까지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수익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매 기법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주준화의 관심 종목 리뷰 보고 갈게요. 첫 번째로 보실 종목은 제주은행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가 좋은 수익을 주는 종목들도 바닥에서 충분히 단기 변동성으로 인해 매수 기회를 줬고, 보유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나서야 수익을 누리는 종목이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쉽게 올라갔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제주은행은 제 계좌에서 2021년 3월 100% 수익이었던 종목입니다. 물론 절반 정도 매도 후에 원금은 확보한 상태에서 나머지 수량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100% 이상 수익이었던 종목이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당시 제 기분은 그냥 전량 매도할 걸 짜증나 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주도 포기하지 않았고 반대로 제가 매도한 수량만큼 재매수를 하며 영상을 통해 공부했습니다. 구독자분들도 매수하고 걱정하며 댓글로 질문을 많이 했었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매수 기회를 줄 때는 매수 버튼에 손이 잘 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있어 매수한 사람들은 고통을 이겨내고 지금 300% 가까운 수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매도로 수익 실현했다면 나머지 수량은 잘 보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대한아섬입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분할 매수입니다. 분할 매수는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 기술입니다. 특히나 큰 돈이 없어 월급을 탈 때마다 다달이 모아가는 적립식 투자를 하는 분들에게는 주가의 단기 변동성으로 인한 하락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저는 가끔 매집을 하는 종목이 충분히 매집되지 않았을 때 빨리 올라가지 않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기회를 활용하여 수량을 더 늘리고 싶기 때문이죠. 가치가 있는 기업이 가치 대비 저렴하게 거래된다고 판단해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이러한 깊숙한 눌림목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한아섬 같은 종목은 대중의 인기가 없어 거래량도 없는 종목입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 함께 공부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삼천리도 매수 당시엔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자전거 회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가치를 찾아가 대중에게 인기가 있는 종목이 되면 누구나 다 아는 종목이 되면서 거래량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당장 거래가 없다고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좋은 종목을 남들보다 빠르게 철저히 분석하여 하락을 기회로 분할 매수한다면 성공 투자에 한 걸음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다 확신합니다. 다음은 원익 IPS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시장이었습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함께 무너져 내리듯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종목별로 좀 빠르고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종목이 있기도 하고 조금 더디지만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하루였는데요. 원익 IPS는 반도체 장비 종목이고 반도체 경기 순환에 영향을 받지만 현재 자리는 충분히 과매도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피터 린치는 아주 뛰어난 투자자라고 해도 주식시장을 단기적으로는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주식은 다른 어떤 투자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많이 오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린치의 철학으로는 시장에 오래 머무른다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시장에 들락날락하면 기회를 놓쳐버릴 뿐이다. 시장이 단기적으로 급등세를 기록하고 우량주의 가치가 떨어질 때면 매도하고 싶어지는데 이런 매도 유혹에 무릎 꿇지 않아야 한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린치는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의 하락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회로 활용하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마트입니다. 최근에 다시 한번 공부해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마이너스가 심했던 종목이라 분할 매수로 수량을 좀 늘리고 평균 단가를 낮췄습니다. 주식 종목은 하나의 재료에 불과합니다. 그 재료를 갖고 어떻게 매수 매도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엄청난 수익을 보기도 하고 누군가는 엄청난 손해를 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정 부분을 매수해 둔 뒤 하락을 시작하게 되면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락을 멈추고 추세를 전환하면서 상승을 시작할 때는 조금씩 추가 매수로 대응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엄청나게 큰 돈을 투자해 매수를 한다면 손절 라인을 설정하여 빠른 매매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소량 툭 던져놓듯이 일정 부분 매수를 했다면 하락을 활용해 더 크게 매수하며 매집할 수 있습니다. 투자 스타일에 따라 매매 방법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 자료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본인만의 원칙을 갖고 매매를 임하시되 종목을 재료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마트의 지속적인 물타기 매매는 투자를 하면서 금기되는 상황이지만 충분히 저평가된 종목이 추가적인 급락으로 인해 다시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을 시작한다면 그리고
그 종목이 충분히 가치가 있고 사업을 잘 해나가고 있다면 바닥을 치고 상승하기 시작할 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로봇 관련주의 급등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주식이 많이 상승한 상황에서도 대중들에 의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 때는 손절 라인을 설정하고 과감하게 매수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로 인해서 단가가 높은 투자자라면 일부 수익 실현 해두고 단가가 낮게 매수한 투자자라도 일부는 수익 실현 해둘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백곰TV의 실시간을 통해 영상을 함께 공부했던 종목인데요. 매수해서 수익 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백곰TV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네오이즈입니다. 네오이즈는 오늘 고점 돌파 신호를 확인한 후 단기적 트레이딩으로 접근한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을 단기적으로 접근할 때는 손절 라인을 확실하게 잡고 매매를 임해야 합니다. 우리는 41,700원대의 매수 의견을 드리면서 41,500원의 손절 매도 가격을 설정해 드렸습니다. 손절가를 짧게 잡으면서 수익이 클 때만 단기 매매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손절가를 이탈한다면 바로 손절을 해야 하지만 상승 시에는 홀딩 신호를 드렸습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닝을 할 때는 손절 라인을 설정하는 것은 절벽에 안정반응을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그물을 쳐놓고 연습을 하면 큰 손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장점으로 쉽게 매매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접근할 때는 분봉을 보며 매매를 이어나갑니다. 급등을 보여줄 시 매도 라인을 위로 잡아가면서 분할 매도로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주나의 관심 종목은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신중하게 투자하세요. 제가 장기 투자를 지향하지만 장기 투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레디언트는 인터파크가 사명을 변경하면서 그레디언트로 변경되었습니다. 인터파크 하면 주주누나, 주주누나 하면 인터파크라고 웃으면서 농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인터파크는 현재 가격 기준으로 만원 초반에서 매수해 5만원 이상에서 400% 가까운 수익으로 매도를 했고 그 이후에는 지속 매도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격대는 관심을 갖고 볼만한 자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레디언트는 우량한 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자회사들에서 나오는 배당금도 상당한 종목입니다. 인터파크는 여행과 공연 티켓 판매가 상당하기 때문에 리오프닝으로 인해 매출과 이익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와 미래성장 산업들도 성공 신화를 다시 쓸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미래성장 산업에 대한 기대보다 현재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관심 종목으로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린치는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을 주식에 묻어놓고 1년에서 2년 사이에 이익을 기대하는 것은 카지노의 빨강 칩이나 검정 칩에 베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시장이 1년에서 2년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시장은 2021년 고점을 형성하고 지속 하락하면서 가치가 있는 개별 종목들도 참 많이 하락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별 종목으로 정말 10년을 보유하고 싶어서 다달이 모아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제가 주식을 시작한 지도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는데요. 생각보다 10년이라는 시간이 길지만 길지 않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20살에 대학을 입학했던 게 엊그제같이 느껴지는데 벌써 20년도 넘게 지났더라고요. 시간은 흘러갑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무엇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24시간으로 평등하게 주어집니다. 아마 지금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10년을 보유한다고?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뭘 가장 먼저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10년 전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10년이라는 시간을 많은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지금 성공 투자를 해나가고 있고 시드머니 또한 10배 이상 불렸습니다. 물론 10년을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이지 절대로 10년 동안 죽어도 안 팔아?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카카오도 제가 2015년도에 매수해서 약 6년을 보유하고 6배 정도의 수익을 보고 매도를 했으니까요. 대중의 인기로 인해서 주가가 가치를 찾아가고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준다면 일단 매도를 하고 조정을 활용해서 다시 재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0년? 이러면서 놀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정말 수많은 종목으로 100% 이상, 400%, 많게는 1000%까지 수익이 된 종목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개별 종목별로 대응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신중하고 판단하고 대처하셔서 모든 구독자분들이 10년 후 지금을 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려요. 남은 저녁도 좋은 시간 되시고요. 주준한 여기서 이만. 안녕.